안녕하십니까. 네, 리서치센터 오강호 연구원입니다. 네, 백지유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IT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IT 서비스 중에서도 SI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IT 서비스에는 어떤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는지, 또 SI 시장은 어떤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쉽게 IT 서비스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IT 서비스는 소프트웨어군이다라고 쉽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 파운드리 투자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지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탑재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적으로 이 하드웨어가 늘어날 때 소프트웨어 시장이 같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키인데요. 실제 이 성장률을 보시면 동반 성장하는 그림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착안했던 부분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장을 좌우하는 게 대기업군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은 삼성 SGS가,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오토에버가 이렇게 중점으로 사업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운영, 관리, 그리고 보안까지 이 총망라한 서비스를 IT 서비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IT 서비스 시장은 시장의 분류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SI 시장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IT 투자가 늘어났다. 이 말은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라고도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실제 이제 비대면에 대한 가속화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이제 매크로 변수가 생겨났기 때문에 실제 설비 투자는 감소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설비 투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IT 서비스 시장은 주요 산업 가운데 성장이 그래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국내 IT 지출이 늘어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이 커지면서 SI 시장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요 그룹사 SI들의 현황은 어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시는 차트와 같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죠. 이렇다 보니까 삼성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혜도 굉장히 높습니다. LG 그리고 현대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룹사에 대한 스마트 전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실제 설비 투자가 늘어날 때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혜를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키였고요. 스마트 팩토리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위험하거나 그리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적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도입이 가장 이제 빠르게 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관련 SI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투자 속도뿐만 아니라 팩토리에 대한 전환 니즈까지 같이 이제 바뀌면서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SI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대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내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투자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자기네 산업군이라고 가정을 지었을 때 캡티브 물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캡티브뿐만 아니라 공공 그리고 신규 민간에 대한 수주가 확보될 때 이 부분을 논캡티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논캡티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랫폼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구 비용이라든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죠. 이렇다 보니까 논캡티브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때 수익에 대한 개선, 이 개선 부분이 늘어날 때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 업체 가운데 이제 롯데정보통신 이와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뿐만 아니라 논캡티브에 대한 비중의 확대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성장 여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주요 SI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SI 기업 하면은 대기업 전산 업무만 보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SI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어떠한지, 주요 이슈는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러한 IT 업무 서비스를 놓고 봤을 때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만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운영 관리 능력까지 필요할 거고, 분명하게도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 그리고 이러한 컨설팅 업무까지도 같이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SI 업체들은 이러한 행보를 계속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그룹 내에 데이터 전산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러한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운영 관리 주체까지 도맡아가지고, 과거에는 사실 이러한 서비스 주체가 이제 통신사가 많이 위탁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그룹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 업체의 주요 이슈를 바라보면요, 실제적으로 인건비 등 비용 증가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인력 이탈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때 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실제 비용이 늘어나는 기업 입장이 들 수 있죠. 이렇다 보니까 실제 신규 사업을 할 때 이 운영 주체를 굉장히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주체를 자리 잡게 만들려면 판관비의 추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판관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조금 둔화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차트와 같이 실제적으로 20년, 21년으로 갔을 경우에 이익률에 대한 추이가 다소 이제 둔화됐던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SI 시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탑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커버리지를 시작했던 삼성 SDS라는 업체를 먼저 들 수 있는데요. SI와 ITO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 그리고 이 부분의 성장에 따른 수익 개선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 실적 호조가 나왔던 부분은 물류 부분에 대한 이제 수익 개선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상황이었었고요. 중장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매크로 변수에 따른 시장 이슈가 조금 좋진 않은데요. 클라우드라든지 ITO, SI 부분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성장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업체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SI 업체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좀 빠르게 공부를 많이 했던 거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 SI랑 ITO 분의 성장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봤던 건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 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비메모리에 대한 탑재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깜빡이를 틀면 파란불이 떴고, 이 파란불이 떠서 행동이 나왔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최근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설계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탑재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탑재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주는 역할을 현대 오토에버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장이라든지 자율주행의 속도가 더 개화될 때 이러한 반도체 칩의 개수가 더 늘어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수혜는 현대 오토에버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여력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롯데정보통신이라는 업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뿐만 아니라 논캡티브에 대한 매출 확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논캡티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그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이 조금 많이 악화가 됐었습니다. 이제 분기 실적이 감소됐던 이유는 자회사로 이제 인수했던 중앙제어나 칼리버스 같은 경우에 실적 둔화가 나왔던
경우였는데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탑재 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 이 칼리버스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영상 제어 장치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타버스 시장이라든지 롯데 이제 새로운 플랫폼, 쇼핑 플랫폼이 나왔을 때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두 자회사의 성장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실제적으로 가장 높은 회사였고요. 논캡티브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 개선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의견 매수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IT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도 많고 생소하게 이제 접근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투자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IT 서비스 관련 업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